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내가 가진 경영 자원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종료하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획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사장님들이시니까 이제 본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문자답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자와의 면담은. 그러니까 종이에 자문자답이 뭐냐? 아주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종이에다가 쓰세요. 그게 의사결정자와의 면담입니다. 그 내부 현황 자료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고, 뭐 주위에 내 연결하는 외부 자원, 주위와 얼마나 정도 연결되고, 내가 하고 싶은 주요 이슈는 얼마나 도출되어 있는가. 요거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내가 뭐 하고 싶노 그냥 이래가 그냥 죽 하고 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능력이 얼마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결과도 얼마가 나올지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방향 설정.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만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현세 만화에 이런 장면에 내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재들하고, 그러니까 나르는 천재하고 기어가는 거북이가 갔을 때에 어느 순간 누구든 마찬가지로 도저히 개인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절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가다 보면은 돼 있는데, 뛰어난 천재들은 거기서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절합니다.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도 빠릅니다. 그럼 뭐 다른 데로 방향을 찾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좌절하죠. 그래서 천재가 대단히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잘 없어요. 어릴 때 신동들이 뭐 신동이 나중에 나가고 뭘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 됐다 이런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똑똑한 애가 유엔 사무총장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동은 그게 못 돼요. 왜냐면 포기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한 거북이는 가서 절벽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절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면은 계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꾸준한 거북이는 그 절벽을 넘는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천재들은 방향성이 딱 절벽이 딱 나오면은 그래서 방향을 더 이상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거북이는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는 거고, 또 하나가 뭐 만시간의 법칙 쌓고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뭔가를 하나 하는데 단시간에 뭔가가 됐다? 사실 그거는 있어봐야 뭐 로또 같은 거, 로또 돼갖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이야기 잘 없잖아요, 그죠? 단시간에 된 거는 로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실제 사례를 들어갖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대만 카스테라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뭐 경북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대만 카스테라 어떻게 됐어요? 생기자마자 사람들 쫙 줄 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줄 선다는 게 맛집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대충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기본 15년 걸립니다. 뭔가 하나 음식을 만들어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맛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가 사람들이 줄 서기까지가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에. 근데 대만 카스테라는 어떻게 됐어요? 문 열자마자 줄 섰잖아. 맛집이래. 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일어났어.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마케팅이 아니라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대만 카스테라에 왜 줄 섰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저는 거기 가서 알아보진 않았지만 나올 때에 줄 선, 대리님 아세요? 줄 선 게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알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한 개 주로 중고기계하고 한 2, 3천만 원 갖고 조그만한 뭐 한두 평짜리 가게 이런 데서 오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스테라 만드는 거는 제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저거 계란 흰자 있잖아요. 그거 갖고 여기 기계가 거품을 내든지 안 그러면은 팔이 아프도록 20분 동안 막 같은 방향으로 저으면은 거품이 소복하게 나와요. 거기다 대고 박력분, 그러니까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넣으면 질겨가지고 못 먹어요. 박력분 아주 끈기가 없는 거고, 이제 살짝 좀 넣고, 거기다 설탕 넣고 해갖고, 살살 저어가지고, 다른 끝입니다. 재료도 없어요. 소금 조금 더 넣든지. 그러고 나서 오븐에다 10분 딱 구워내면은 맛있는 카스테라가 나와요. 실제로 나도 그렇게 구울 수 있거든. 그거 교육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잘 굽는데 일주일이면 되겠죠. 맛집이 일주일 만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줄을 서게 해야 되는데, 카스테라가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왜 줄을 서느냐? 아주 방법 간단하지. 대학 커뮤니티에다 올리는 거예요.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줄 서 있으면 카스테라 하나 준다. 와서 너희가 카톡을 하든 깨톡을 하든 오락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서갖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가 보니까 카스테라 집 앞에 젊은 친구들이 쭉 줄 서가고 카스테라 받으려고 있거든. 학생은 뭔데 이 집에 맛있다는데요. 그렇게가 입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 기본 몇 명 들어왔잖아요. 마냥 매번 그래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한 몇 명 줄을 섰어. 그러면 이제 했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은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총각 빨리 하나 주세요. 빨리 받아가 가야지. 누가 그 줄 서가 있어요. 줄 서는 거 싫어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 아니신데 내가 사모님 시켜드릴게. 사모님,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 구워놓은 따끈따끈한 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12시예요. 따끈따끈한 갓 나온 빵입니다. 요거하고 10분이 있으면 저기 오븐에 들어있는 빵 새로 나오는데 어떤 거 갖고 가실래요? 새로 나온 거. 10분 줄 세웠죠. 돈 1원도 안 줬죠, 그죠? 요렇게 해갖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노하우가 없죠.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만 카스테라, 짱깨 카스테라, 중국 카스테라, 쫑꺼 카스테라, 오만 갖고 다 생겼잖아요, 그죠?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기존 유통망이 와해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해야 되죠. 그거 살펴봤어. 살펴보러 가니까 언론들은 어떻게 돼요? 대만 카스테라가 한번 뽑아 먹었잖아. 뽑아 먹었으면 이제 또 폭로 기사를 한번 쓰면 또 뽑아 먹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식빵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맛있었다. 그렇게 해도 조금 타격을 받다 계속 살아나가요. 근데 카스테라 좋아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카스테라 먹을 수 있겠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드실래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식빵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네. 망했잖아. 카스테라는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좋아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 식빵 전문점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맨 대만 카스테라하고 비슷하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망하잖아요. 이건 매일 먹을 수 있는 거고, 카스테라는 일주일이면 달인이 돼요. 일주일만 잘 해보면. 그런데 식빵은 한 1년쯤 해도 달인이 되기가 별로 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식빵 전문점은 생겼다가 망했다가 하는데, 그건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에 요즘 보면 이제, SNS 마케팅이 어떠고 저떠고 막 저 보면은 작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인터넷에 보면 막 과정들 있잖아요. 거기서 뭘 가르쳐 줄까요? 식빵을 가르쳐 줄까요? 대만 카스테라 가르쳐 줄까요? 예. 왜 식빵을 안 가르쳐 줄까요? 아니요. 식빵을 해놓으면 안 망해요. 대만 카스테라가 자꾸 망해야 이 사람들이 계속 돈 들고 와요. 잠깐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쉽게 돈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거기만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요? 잭팟이 하면 터지잖아요. 그 맛에 돈 잃는 줄 알면서 쉽게 대만 카스테라를 해봤던 사람, 그 사람한테 또 가. 선생님 앞에는 재수가 없어갖고 정부의 저 XX들이 이래가지고 언론사의 XX들이 그쪽으로 화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맛집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다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하려 했을 때 수출도 하려 하면 내가 제품이 다 된 걸 인간관계가 2년은 돼야 뭔가 하나 샘플을 보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전시회 가고 안 되듯이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본에 충실하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처음에 내가 그 백종원이 하는 그 맛집, 골목식당,
근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부작용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이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말 하잖아. 하루에 몇 인분 파실래요? 저는 한 35인분, 여긴 안 돼요. 30인분만 파세요. 30인분 팔고 문 닫으세요. 왜냐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라. 이제 바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기본부터 충실해가지고, 지금 백종원이 가르치는 거 보면, 그 원자재, 식자재, 장 보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죠? 장 봐오면은 그 시행착오도 좀 겪게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좀 너무 많이 겪어봐서 탈이지. 1982년도에 첫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10번쯤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일을 해서 이제 스타 강사로 다시 우뚝 서갖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다시 이제 그 사업가로서 화려한 변신을 조금 더 있으면은 한 2021년 말쯤 되면은 한번 시작할 겁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세상은 농촌 마을마다에 휘날리는 하얀 면 기저귀. 농촌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싶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성인이 됩니다. 그걸 안 해주시면은 저는 흑역령이가 됩니다. 요런 데 빵 터지는구나. 자, 다음에 경영 진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거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패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그 거시 경제 분석입니다. 정치, 국제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이고, 패스트 분석은 사실 요 청년 창업자가 그렇게 저기까지 신경 쓰기는 좀 힘들어요.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은. 그래서 요 3C 분석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고객 분석이라든가 경쟁 분석,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자사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경쟁 분석 하라 하면은 이제 대부분 청년 창업자들이 해놓은 경쟁 분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기업을 상대로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제 경쟁 상대는 없습니다.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것도 왜? 경쟁자가 없어.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지금 택배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포장이사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30년 먼저 내놓은 거라. 30년 먼저 내놓은 건 천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아무도 생각 못 할 때 나는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가 천재든 말든 소용없어요. 천재라 그런데 이리 웃긴 개그를 하는데 아무도 웃도 안 하고 재미없어 못하겠다. 야유라도 좀 날리든가 못 웃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뭔가를 분석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 자신한테다 그 문제를 자꾸 속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985년도에 좀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10월의 마지막 밤 그 노래만 나오면 난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 시기를 얼마만큼 내가 적절하게 타고났느냐, 고객들이 원하느냐, 앞에 마케팅의 정의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고객이 원할 만한 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지.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은 100% 탈락을 시켜야 돼요. 왜? 여성한 투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는 걸 왜 그러냐 하면 경쟁 상대가 실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경쟁 상대만 해도 많이 있어. 그런 사업들. 자기가 게을러서 조사를 안 해본 거야. 자기 경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혹은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탈락이죠. 그죠?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해갖고 경쟁 상대가 없다? 게으른 사람이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는 사업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업 쫄딱 망하면서 앞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싹 다 내가 완전히 몇 년간 사업해갖고 완전 제로가 되면서
1985년 10월 31일 날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졸업 못하고 그냥 군대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도 그 노래가 나오면 지금도 기억하고 음치인데 좀 들어주세요.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그래 나는 이 더러운 X 그러면서 뜻 모를 이야기만 왜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더럽다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이게 내가 해드린 이야기가 물론 뭐 약간의 그 각색을 해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군대 안 갔으면 군대가 없었으면 난 자살을 했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 군대 가서 막 진짜 빡세게 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잊어지더라고. 그리고 나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예, 제대해 가 보니까 세상은 더 커져 있고 더 잘 돼가 있고 민주화도 잘 돼 있고 심지어 노조까지 생겨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 하나 없더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그런데 여기서 방향, 아까 내가 방향 이야기했죠. 그 방향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아직도 네 번째 사업, 이제 지금 그 말고 이게 남들이 기획하지 않은 그 네 번째 사업이 스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센터장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생각해 좀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론칭 시기를 잘못하면 또 망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2025년에 론칭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에 돈 벌면 거기다 대고 남는 돈은 그냥 다 투입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거 한다고 우리 회사에 박사급 전문가가 80명 되는 게 이제 그 2025년 되면 이제 이게 다 될 거다. 이래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게 시기가 갑자기 확 빨리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론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자기가 어떤 거를 가지고 괜찮은 게 있으면 한 5년 전쯤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가 있다가 언제 나가면 가장 좋을지 기획을 해서 우연의 일치가 말고요. 내가 철저히 계산해서 준비해가지고 방향 설정해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 시기가 오면은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왔는 기회를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그 사람의 자질 문제죠. 그 자질이란 건 뭐냐? 자기가 열심히 준비가 잘 됐느냐예요. 준비가 잘 된 자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못 잡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15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지금은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은 이제는 못 합니다.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무모한 도전도 막 했거든요. 내가 했던 무모한 도전 중에 제일 큰 게 얼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대. 그래서 나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억을 투자를 했어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런 무모한 도전도 했어요. 5억 투자해갖고 500만 원 벌었으면 얼마 망한 겁니까? 4억 9,500만 원 날려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짓을 이제는 못 하겠어요. 이제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근데 그게 젊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500만 원 벌기 위해서 5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동그라미 두 개 날릴 수 있는 그게 젊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살던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래 하면 못 일어섭니다.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서 여기 스와트 분석 나오잖아요. 스와트 분석 나오는데 스와트 분석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마케팅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5년 걸리니까 겨우 스와트 분석이 내게 되더라고. 스와트 분석의 의미를 알겠고. 근데 요즘 사람들 스와트 분석 시키면은 한 3분이면 다 하죠.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스와트 분석이 우선 보면은 이제 환경 분석이 있어요. 스와트 분석을 하기 전에 3C 분석에 있는 환경 분석.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고전에 보면은 맹모 삼천지교 있죠.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맹자엄마니까 좀 똑똑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장의사협회 공동매지 옆에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장례 지내는 것만 시장 옆에 갔더니만은 장돌뱅이 흉내만 그때만 해도 농공행상 그래갖고 상이 이제 굉장히 천대받던 때라서 장돌뱅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당 옆으로 해놓으니까 얘가 공부를 하더라. 이게 바로 환경 분석입니다.
그 맹자 엄마 정도 되는 사람도 그 3번 만에 겨우 성공한 거라고. 그리 위대한 사람도. 그런데 그걸 환경 분석을 앉아가지고 5분 만에 한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맹꽁 나와야죠. 맹자 플러스 공자. 맹꽁이가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3분 만에 하는 사람들은 맹꽁이 아니고 멍청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환경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와트 분석 전 단계가 환경 분석이고, 환경 분석을 하고 나면은 스와트 분석을 하는데, 스와트 분석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게 스와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제 내부 요인으로 자기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분석을 다 해서 제대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기회 요인은 뭐고 위기 요인은 뭐다. 왜냐하면 그 안 밖에 있는 위기 요인들, 기회 요인들 다 찾는데 그게 어떻게 10분 만에 되노?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회사가 크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만 이렇게 하면 돼서 스와트 분석하는데 그럼 일주일은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가고 부트가 싸울 내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거기서 뭔 전략을 쓰든지 말든지 가격 전략을 쓰든지.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경쟁자보다 30% 쌓아야 된다, 20% 쌓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객이 누군지 고객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은 고객들은 이걸 10,000원 주고 살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고객이 1,000원, 경쟁자가 1,000원에 판다고 20% 싸게 해갖고 8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고객 분석이 돼져야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고객 분석을 하는데 그냥 가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신문 자료라도 좀 찾아보는 거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통계청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00사람한테라도 좀 물어봐라.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서 뭐 빵이라도 하나 몇천 원치 가서 한 10명 모아놓고 빵 10,000원치 사가지고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입에 뭐가 들어가면은 안 그러면 1,000원짜리 볼펜이라도 한 잔 사가 주면서 그렇게 하면 대답을 바로 해줘요. 그 안 해도 해주는 사람 있죠.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거 안 해도 해주는데 그 말고는 다 뭔가를 줘야 해줍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뭐 1,000원짜리 볼펜 100개 사봐야 돈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분석이 제대로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싸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도 100명한테라도 좀 물어보고, 그럼 물어보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또 바뀌기도 해요.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문지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라. 멘토 중에서 자기 손으로 박사 논문을 써본 사람, 박사라도 자기 손으로 논문 안 써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문지 구성을 할 줄 몰라요. 자기가 직접 통계 분석 남한테 맡긴 사람 말고 자기가 직접 통계 분석을 해본 그런 멘토한테다가 조회해서 설문지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보고 나가고 막 찾아보고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있다가 요건 요래 바꾸고 요건 요래 해라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설문지 가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고객 분석이 어느 정도는 초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고객 분석 정도는 된다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는 목표는 뭐냐? 세상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세상은 아니라도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 정도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정도는. 그래서 스와트 분석표에다 대고 그걸 옮겨 적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6개 정도씩만 각각. 스와트 분석하는데 약점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 딱 보면은 항상 그거는 어떻게 내가 내 폰에다 대고 넣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올해 제 사업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제일 먼저 있는 것 중에 400만 보 이상 걷기 돼 있는데 올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뭐 지금부터라도 해가 지금 이제 한 250만 보 걸었는데 뭐 부지런히 걸으면은 뭐 안 될 것도 없고 되게 많이 걸을 때 한 달에 100만 보씩 걸으니까.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놔놓고 뭐 책 한 권 이상 출판하기. 그 이제 요거는 목표 달성했고 이걸 써놔 놓는데 이거 정도를 내가
요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요거 읽습니다. 자기 전에 이거 꼭 읽고 잡니다. 이거 10줄을 내가 못 외워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이거 못 외울 리는 없겠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수백 번 봤는데 머리가 나빠도 그건 외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보는 이유는 이게 바로 서학 분석해 놨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니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안 합니다.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변수가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역량, 개인의 역량은 유한하거든요. 근데 유한한 역량을 특정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계속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고 적어 놓는 겁니다. 너무 계속 했더니만 전부 다 좀 많이 지쳐하시네요. 강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일부 몇 분들이 좋아져서 저는 기를 얻어가 점점 더 자꾸 기업돼 갖고 있는데 몇 분이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1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